영국 런던의 거리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한국의 노래를 따라서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한국 음악의 어떤 것에 매료되어 이렇게 모여서 집중하여 보고 있던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안 록입니다. 런던에서 활동하는 미국 출신 길거리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 분주한 거리에서 3년 동안 연주했고 사람들이 자주 멈춰 제 연주를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클래식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의 작품은 제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었어요. 아버지 옆에서 오래된 레코드를 듣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바이올린에 빠져들었고 제 인생의 길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캐시안, 진정한 예술은 진지해야 하며 클래식이 전할 수 있는 깊은 감정으로 가득 차야 한단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연습한 후 런던 아이 근처로 갑니다. 그곳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완벽한 장소로 제 재능을 보여주기 좋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입니다. 바이올린을 자리 잡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했습니다. 눈을 감고 손가락이 현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소리의 강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순간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제 음악과 그들의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 저는 클래식만이 진정한 음악 예술이라고 믿었습니다. 재즈는 혼란스럽게 들렸고 락은 시끄럽고 단순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음악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음악은 낯설게 들렸습니다. 음악학교의 한국인 학생이 전통 노래를 소개해 주려 했을 때 저는 그건 진짜 음악이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학생의 상처받은 표정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 연주를 마치자 박수가 들렸습니다. 아시아인 관광객 중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를 위해 아리랑을 연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통 클래식 작품만을 연주합니다. 단순한 각 변방의 민요를 연주해 보거나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리랑을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겠군요.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고 그녀의 친구들은 한국어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죄책감을 느꼈지만 억눌렀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음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비발디의 사계봄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은 늘어났지만 그 한국인 관광객들이 떠나는 모습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 신경 써야 할까요? 제 케이스에는 돈이 쌓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제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 젊은 여성의 실망한 얼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전에도 부탁을 거절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느낌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정리할 때 베아트릭스 싱클레어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미술관 큐레이터로 예술과 음악에 해박한 분입니다. 캐시안, 오늘 관광객들과 있었던 일을 봤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요청곡을 연주하지 않아요. 특히 단순한 민요는요. 베아트릭스 씨는 한숨을 쉬며 저와 함께 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템스강 너머로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악보 위의 음표만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든 음악은 마음의 말을 거는 언어랍니다. 저는 눈을 굴렸습니다. 저는 평생을 클래식 음악 연구에 바쳤어요.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이들이 진짜 예술을 창조했어요. 한국 민요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베아트릭스 씨는 강 건너 보트를 바라봤습니다. 아리랑은 수백 년의 역사가 있어요. 전쟁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았죠. 그 선율에는 한 민족의 영혼이 담겨 있어요. 글쎄요.
라고 중얼거렸지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렸을 적 한국을 여행했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아리랑을 알고 있었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워서 따라 불렀고 할머니들은 흥얼거렸으며 젊은이들은 현대적 버전으로 연주했어요. 한국에서는 인기 있는 민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훌륭한 예술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베아트릭스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유럽 예술만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세계를 여행하며 모든 곳에 각기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한국 궁궐 앞에 선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곡선미가 돋보이는 지붕과 화려한 색채가 런던의 회색 건물과 달랐습니다. 저것이 경복궁입니다. 6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곳이죠. 한국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캐시안, 당신은 훌륭한 음악가예요. 하지만 열린 마음 없이 재능만 있는 것은 새 장에 갇힌 새와 같아요. 아름답지만 한계가 있죠.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편협해진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봐야 해요. 오늘 밤 카페에서 연주할 예정입니다. 베아트릭스 씨는 전단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 스타일의 퓨전 음악 공연이 있어요. 함께 오시면 놀라실지도 몰라요. 저는 전단지를 받아들고 아마도요라고 대답했지만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베아트릭스 씨의 말과 한국 관광객의 실망한 얼굴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결국 휴대폰으로 아리랑을 검색했습니다. 제가 쉽게 무시했던 노래에 대해 배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 고민했었지만 결국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제 음악과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꿀 여정의 첫 걸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베아트릭스 씨께서 주신 전단지를 주방 조리대 위에 두었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만들면서 전단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콘서트는 내일 밤에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첫날 밤에 인터넷에서 아리랑에 관한 글을 읽은 후 저는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리랑은 여러 버전이 있었고 각 버전마다 이별, 희망, 그리고 인내의 이야기를 담고 있더라고요. 가사는 단순하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을 연습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베아트릭스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바이올린을 팔 아래에 끼웠습니다. 캐시안, 콘서트에 대해 결정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딱 한 번뿐이에요. 최악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2시간 동안 지루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연습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이 낭비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베아트릭스 씨께서는 웃으셨어요. 아니에요. 어쩌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실지도 몰라요. 인간의 마음에는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콘서트는 몇 시에 시작하나요? 7시에 시작해요. 6시 30분에 입구에서 뵐게요. 간다고 약속은 하지만 그저 어떤 건지 보러 갈 뿐입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검정 바지에 흰 셔츠 그리고 파란 재킷을 입었습니다. 문화센터는 런던 중심가 근처의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입구 주변에는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베아트릭스 씨께서는 빨간 드레스에 검정 쇼를 두르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와, 오셨네요. 그녀께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내부 로비는 활기로 차 있었습니다. 전시 케이스에는 전통 한국 악기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국의 풍경과 인물 사진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저 악기들은 무엇인가요? 저는 독특한 현악기 앞에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그건 가야금이에요. 저건 해금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바이올린과 비슷한 악기랍니다. 한국에서는 수세기 동안 연주되어 왔어요. 종이 울리자
콘서트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무대에서 약 10여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대 한쪽에는 전통 한국 악기들이, 반대편에는 현대 장비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퓨전 콘서트예요. 전통 한국 음악과 현대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무대로 올라와 첫 번째 공연자를 소개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아리랑의 현대적 해석을 선보일 가수 민지영 씨를 환영해주세요. 저는 숨이 막힐 듯 놀랐습니다. 바로 제가 연주하기를 거부했던 아리랑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파란색과 은색의 현대적인 한복을 입고 있었고, 긴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오직 푸른 빛만이 민지영 씨를 비추었어요. 그녀는 잠시 동안 고요하게 서 계셨습니다. 그 순간 관중들은 숨을 죽였어요. 그러다가 그녀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잘 들으려면 제가 몸을 앞으로 숙여야 했습니다. 아리랑의 첫 음들이 공중에 떠다니듯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부드럽고 연약해 보였어요. 저는 찡그렸습니다. 선율은 너무 단순해 보였어요. 몇 개의 음만이 작은 변주와 함께 반복되는 정도였죠. 이게 바로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기본적이고 반복적이며 제가 사랑하는 복잡한 클래식 음악과는 달랐습니다. 너무 단순해.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민지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더니 그녀가 노래 속에 담은 감정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선율은 비록 단순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 그리움, 아픔, 그리고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통 악기들이 하나씩 합류했어요. 가야금은 돌 위를 흐르는 물결 같은 소리를 냈고 해금은 제 바이올린을 연상시키는 애절한 울림을 더해주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어우러진 음악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베아트릭스 씨는 눈을 감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계셨어요. 우리 주변의 많은 한국 관객들도 깊은 감동에 젖은 표정이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뭘 느끼고 있는 걸까요?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베아트릭스 씨께서 속삭이셨어요. 이 노래는 사랑하는 이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갔을 때 남겨진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답니다. 이별과 재회의 희망에 관한 노래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지영 씨의 목소리는 이제 더욱 힘차게 퍼져나갔습니다. 단순한 선율이 감정으로 가득 찬 풍부한 음악으로 변했어요. 현대 악기들인 피아노, 기타, 그리고 타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며 전통 소리에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6살 때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떠난 후 혼자 방에 앉아있던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바이올린을 들고 혼란과 슬픔을 어찌 표현할지 몰라 몇 개의 음만을 반복해서 연주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리랑의 단순함이 갑자기 와닿았어요. 어떤 감정은 너무 깊고 보편적이어서 복잡한 편곡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명료함이 필요하고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민지영 씨가 노래의 절정에 다다르자 그녀의 목소리는 악기들 위로 치솟았어요. 선율은 여전히 단순했지만 이제 그 진정한 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복잡한 구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순수한 인간의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음악은 다시 잔잔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지영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지며 자장가처럼 들렸고 노래는 마치 강물이 바다에 닿는 것처럼 끝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그녀의 목소리와 가야금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중에 영원히 머무는 듯 했어요. 순수하고 맑으며 깊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3번의 심장 박동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관객들은 폭발적인 박수를 보냈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저도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와! 라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베아트릭스 씨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단순한 민요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리랑의 선율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닫혀있던 감정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고 박수가 가라앉자 저는 베아트릭스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뭘 이해하신 건가요? 라고 그녀께서 물으셨어요. 음악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마다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제 좁은 시각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아트릭스 씨께서는 제 손을 쥐어주셨어요. 콘서트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캐시안 씨. 앞으로 들을 음악이 참 많답니다. 다음 공연자가 소개되자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럽 클래식 음악에만 국한되었던 제 세계가 갑자기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리랑의 선율은 제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고 이 밤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콘서트의 나머지 시간은 감정의 흐름 속에 쓰러져 갔습니다. 마지막 공연자들이 인사를 마치고 나올 때쯤 몇 시간 전 무뚝뚝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제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베아트릭스 씨께서 제 팔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혹시 연주자들을 만나보고 싶으세요? 제가 아는 몇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녀께서는 저를 무대 뒤로 안내하셨어요. 연주자들이 악기를 정리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베아트릭스 씨. 중년의 남성이 저희를 맞이하셨어요. 오늘 밤 오시게 되어 기쁩니다. 김 교수님, 이분은 제 친구 캐시안 록입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이세요. 캐시안 씨, 김 교수님께서 오늘 밤 콘서트를 기획하셨어요. 저는 콘서트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김 교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저희의 주연 공연자가 오고 있네요. 라고 하셨어요. 민지영 씨가 다가오셨어요. 가까이서 보니 아마도 제 나이쯤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민지영 씨, 이분은 캐시안 씨예요. 라고 김 교수님께서 영어로 소개하셨어요. 캐시안 씨는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오늘 밤 민지영 씨의 공연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살짝 머리를 숙이고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반갑습니다, 캐시안 씨. 악수를 나누며 제가 길거리에서 아리랑 연주를 거부했던 그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사실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대신 저는 민지영 씨, 오늘 공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리랑을 오늘 밤 처음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민지영 씨의 눈이 반짝이며 물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공연을 들으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깊은 슬픔과 그리고 희망이 느껴졌어요. 제 인생에서 외로움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아가야 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더군요. 그녀는 맞아요.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 역사와 정신이 담긴 곡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노래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어쩌면 제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법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민지영 씨의 미소가 커졌어요. 원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김 교수님께서 다음 방에서 리셉션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지영 씨는 제 옆을 걸으시며 물으셨어요. 혹시 런던 아이 근처에서 공연하시는 길거리 바이올리니스트 맞으세요?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몇몇 한국 관광객들이 당신의 연주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리랑 연주를 부탁했지만 그때 제가 거절했었어요. 무례하고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그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와서 한국 음악을 배우고 싶어지다니 인생이 참 웃기지 않나요?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서양 클래식 음악만이 진짜 음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너무 편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선가 시작하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배우려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리셉션 자리에서 저는 더 많은 연주자와 예술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 베아트릭스 씨와 제가 런던 지하철역으로 걸어갈 때 저는 오늘 밤 저를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아트릭스 씨께서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캐시안 씨. 이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런던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노래를 배울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콘서트가 있은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는 런던 아이 근처에서 연주하고 있는데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예전과는 다릅니다. 제가 활을 줄 위에 대자 아리랑의 선율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로 아리랑을 연주할 줄 알게 되었거든요. 전통 버전, 경쾌한 민요 해석, 그리고 서양 클래식 기법과 한국 음악적 요소를 섞은 저만의 편곡까지요. 작은 군중이 제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한 한국 가족의 아이는 조용히 한국어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제 바이올린 소리와 어우러졌어요. 이런 일은 이제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방문객들이 자신들의 노래를 미국 출신의 길거리 연주자가 연주하는 걸 듣게 되고 그들의 놀람이 제 모든 노력을 보상해주는 듯해요. 첫 콘서트 이후 저는 더 배우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민지영 씨는 단순한 선생님을 넘어 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일주일에 2번씩 작은 카페에서 만나 한국 음악에 대해 배우곤 했습니다. 음악은 다리와 같아요. 라고 민지영 씨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연결해 준답니다. 그 말씀이 맞더군요. 아리랑과 다른 한국 노래들을 배우면서 저는 이전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과 연결되었어요. 제 관객층도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 뿐만 아니라 K-팝 팬들, 한국 이민자들, 그리고 제 퓨전 스타일에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이 제 연주를 들으러 멈춰섭니다. 오늘은 특히 특별한 날입니다. 민지영 씨께서 길거리 공연에 함께 하시기로 하셨어요. 저희는 아리랑 듀엣 버전을 연습해 왔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라고 그녀께서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저희는 함께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제 바이올린 소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군중은 점점 더 많아졌고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저희 음악에 매료되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단순한 민요를 비웃던 고집스러운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이제는 음악이란 것이 복잡함이나 문화적 기원에 관한 게 아니라 연결, 감정, 그리고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인간다움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다가왔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연주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첫걸음은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나중에 민지영 씨께서 작은 소포를 제게 건네셨어요. 소포 안에는 한국어 글씨가 적힌 책갈피가 들어있었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어요라고 민지영 씨께서 설명하셨어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국 속담이에요.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런던의 해가 저물 때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생각했어요. 이제 제 음악은 베토벤과 바흐와 함께 한국의 기운도 담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전 세계의 선율을 받아들일 여유가 생겼고 제 미래는 배울 새로운 노래들과 함께 펼쳐져 있습니다.
예전에 캐시아는 진정한 예술이 한 전통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캐시아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술은 열린 마음, 문화 교류,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들으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감동을 주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